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챗 GPT를 쓰면 애들이 다 멍청해진다. 실제 교무실에서 한번 나올 법한 농담인데요. 사실 인터넷에서는 AI를 쓰면 내가 퇴화한다는 느낌의 밈까지 돌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트위터에 올린 밈으로 뇌를 전자레인지에 넣은 듯 연기가 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평소엔 챗 GPT에 의존하다가 서비스가 멈추자 자기 머리를 억지로 쓰려 하니 고장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자조적 농담이죠. 학생들도 역시 AI에 답만 의존하면 사고력이 줄어들고 글도 제대로 못 쓰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아이들이 이러다 생각하는 법을 잊는 것 아니야? 하는 걱정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늘 비슷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계산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계산기를 쓰면 계산 능력이 퇴화한다는 말이 있었고, 인터넷 검색이 보급될 때도 다들 책 안 보고 생각도 안 하게 된다는 우려가 컸죠. 그러나 결국 계산기도 인터넷도 금지하기보다는 교육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AI는 과연 어떨까요? 정말 GPT를 쓰면 멍청해진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짚고 갈 점이 있습니다. AI를 잘못 활용하면 학습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숙제를 통째로 챗 GPT에게 해달라고 시키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한다면 그 학생은 배움의 과정을 포기하고 편법을 택한 것이니 사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자들도 최근 블로그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언제든지 프롬프트 한 줄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회피하는 습관이 들까 걱정이라며 배움의 과정에서 겪는 생산적인 어려움, 즉 프로덕티브 스트러글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렵게 씨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줄어들면 지식의 깊이가 얕아지고 끈기와 이해도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AI를 마치 고속도로 통행권 쓰듯이 정답만 빨리 얻는 용도로 써버리면은 당연히 학습 효능감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성형 AI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떨어뜨리고 문해력을 저해할 거라고 걱정합니다. 예를 들어 애들이 힘들게 책 읽고 고민해서 글 써봐야 실력이 늘 텐데 AI가 답을 떠먹여주면 그 과정을 건너뛰니 문제다. 또는 AI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의 고통을 회피하는 습관이 들까 걱정된다. 답이 한 번에 주어지니 깊이 있는 지식을 쌓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학에서는 생산적 어려움, 프로덕티브 스트러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학생이 적당히 어려운 문제를 꾸준히 씨름하게 하는 것이 학습에 필수적이라는 이론이죠. 너무 쉬우면 성장이 없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니 딱 발달 수준을 살짝 넘는 도전을 주고 교사가 적절히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끈기 깊은 이해,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는 겁니다. 이건 비코즈키의 근접 발달 영역 이론이나 바람직한 어려움 같은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사실 AI가 등장하기 전부터도 너무 쉬우면 배움이었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필요하다는 원리는 교육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이 생산적 어려움을 방해하는 존재일까요? 일부는 그렇다, AI가 너무 많은 걸 대신해주면 학생들이 노력할 기회를 뺏긴다고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문해력 저하 우려가 바로 그것이죠. AI가 글을 대신 써주면 학생들은 글쓰기 훈련이 안 된다. AI가 번역, 요약을 다 해주면 독해력과 비판적 사고가 떨어진다. 등등, 즉 학습의 어려움 과정이 아예 사라져버린다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최근 연구와 논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쉬움이 다 해로운 것도 아니다. 어라?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약 AI가 이번 학습에서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과정을 쉽게 해준다면 오히려 학생들이 더 본질적인 사고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벨웨더 교육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 AI는 초기 아이디어 정리나 해독 같은 피상적 어려움을 줄여줘서 학생들이 더 오래 탐구하고 수정하면서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줄 수 있다.
AI가 제공하는 편의가 호기심을 자극하고 과제에 더 오래 몰입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가령 글쓰기를 할 때 새하얀 빈종이와 씨름하는 막막함이 크잖아요. 이때 AI가 처음 몇 문장이나 아웃라인을 제시해줘서 뼈대를 잡아준다면 학생은 그 토대 위에서 더 풍부한 내용을 스스로 채워 넣는 창의적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AI가 모든 사고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과제의 본질적인 난이도에 집중할 여력을 주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AI를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같은 보고서에서도 잘못 사용하면 AI가 인지적 노력, 생각하는 힘을 약화시키고 교사의 지도 판단력을 흐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글을 아예 통째로 챗GPT에게 쓰게 내버려 둔다면 그건 생산적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의 포기겠죠. AI의 즉각적인 정답만 추구한다면 사고가 약해질 위험이 있다는 건 저도 100% 동의합니다. 결국 핵심은 어떤 편의를 허용하고 어떤 노력을 요구할 것인가입니다. 나이, 과목, 학생의 배경 지식이나 동기에 따라 그 균형점은 달라지겠고요. 이 미세한 조정과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 교사에게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무턱대고 어려움만 주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엔 AI로 효율을 높이고 정말 핵심적인 부분에는 학생 스스로 고민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연구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스탠퍼드대 AI랩 블로그에서 인간과 AI의 학습 상호작용을 실험한 내용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면서 강력한 AI와 약간 부족한 AI를 붙여줬습니다. 강력한 AI는 자신만만하게 정답을 술술 알려주는 스타일이었고, 덜 강력한 AI는 힌트를 주되 절대로 바로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가자들은 정답을 척척 알려주는 AI를 더 유용하다고 느꼈지만 정작 학습 성과는 그쪽이 더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친절하게 이것저것 생각하게 만드는 AI와 함께한 사람들이 훨씬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건 직접 머리를 써서 애먹었던 쪽 참가자들이 나중에 AI가 다 알려줬다면 이 과제는 재미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점입니다. 결국은 적당히 어려운 도전을 거치는 과정 자체를 학습자들은 의미 있다고 느낀 거죠. 또 다른 실험에서는 AI가 교사를 도와 학생의 생산적 어려움을 끌어내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진이 개발한 튜터 코파일럿이라는 것이 있는데 AI가 옆에서 실시간으로 교사에게 여기서는 이런 질문으로 힌트를 줘봐 하고 조언해주는 도구입니다. 초보 선생님들은 시간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해서 학생이 막힐 때 무심코 답을 가르쳐주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튜터 코파일럿은 그 순간에 정답을 바로 주지 않도록 막아주고 경험이 많은 교사처럼 유도 질문이나 단서를 주도록 실시간 제안합니다. 이것을 활용한 교사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니?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볼까? 같은 식으로 학생에게 더 잘 발문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수학 테스트 통과율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튜터 코파일럿을 쓴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는 발화가 늘었고 쓰지 않은 교사들은 답을 그냥 가르쳐준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AI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학습 효능이 달라진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로 AI가 답을 대놓고 알려주는 정답 자판기로 기능할 땐 학습을 해치지만 교사와 협력하여 학생의 생산적 고민을 키워주는 조력자로 기능할 때는 학습 효과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GPT를 쓰면 멍청해진다는 걱정에 대한 반박 논거는 이렇습니다. AI에 모든 걸 맡겨버리면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만 잘 설계된 AI 활용은 오히려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호기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학습의 어려움 중 의미가 거의 없는 부분은 AI로 덜어주고 의미 있는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학생이 겪게 함으로써 더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AI를 학습의 동반자로 볼 것이냐, 정답 자판기로 볼 것이냐의 차이인 셈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관점을 심어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 교사에게 있겠지요.